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명탐정 수학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볼 건데요. 네, 교과서 106쪽입니다. 여러가지 그래프의 종류와 특징을 알아볼게요. 네, 106쪽 1번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성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그래프는 그림 그래프예요.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제 비율 그래프인 원 그래프인데요. 먼저 각각 어떤 그래프인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왼쪽에 거는 그림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은 원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고 한번 알 수 있는 내용을 해석해 볼게요. 먼저 왼쪽의 그래프 보니까 이게 이제 그림 그래프인데요. 가장 미세먼지가 심한 곳이 바로 경기도네요. 그렇죠? 그래서 경기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초미세먼지 성분 보니까 대부분이 황산염, 질산염 이렇게 58.3% 이렇게 차지하고 있네요. 네, 그림 그래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말해볼게요. 먼저 그림의 크기로 수량이 많고 적음을 쉽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자료에 따라서는 상징적인 그림을 좀 재미있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사과를 어디서 생산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그림 그래프로 만들 때 뭐 큰 사과, 작은 사과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인구가 어디 많을 때 했을 때 좀 큰 사람 그리고 작은 사람으로 이렇게 이모티콘 같은 거 만들어서 그림으로 이런 것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림 그래프는 우리가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 그래프는요, 전체에 대한 각 부분의 비율을 우리가 백분율로 나타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원 그래프 그렸잖아요. 그래서 각 부분의 비율을 우리가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띠 그래프도 그렇고 원 그래프도 그렇고 딱 보면은 어떤 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끼리의 비율도 쉽게 비교할 수가 있고 작은 비율도 이게 쉽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또 어떤 그래프 나타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막대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막대 그래프는 많고 적음을 또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월별로 이렇게 아니면은 또 지역별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초미세먼지 성분은 원 그래프 말고 띠 그래프로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교과서 107쪽 보겠습니다. 2번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세 가지나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럼 이 그래프를 보니까 다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온 건요.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는 이건 막대 그래프죠. 그 오른쪽에 있는 두 번째 그래프는 꺾은 선 그래프라고 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배웠던 그래프예요. 밑에 있는 거는 우리가 배웠던 T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를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는데요.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 그리고 마지막은 T 그래프입니다. 막대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은요. 한국이 미세먼지가 제일 심하네요. 그렇죠? 네, 한국의 서울이 가장 심하고 가장 미세먼지가 적은 나라로는 뭐 일본의 도쿄나 아니면은 영국 런던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이 40이에요. 그렇죠? 일본은 20. 한마디로 한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2배입니다. 그만큼 더 안 좋다는 거겠네요. 네. 막대 그래프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항목별로 비교하는 게 쉽죠. 어디가 많고 어디가 적은지 그런 상대적인 비교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량이 많고 적음을 한눈에 비교하기 쉽고 각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자, 꺾은선 그래프 나왔어요. 꺾은선 그래프 보니까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인데요. 지금 보니까 5월달이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네요. 61호. 그 다음에 8월달이 여름에 26으로 가장 낮았네요. 그쵸? 자, 그래서 5월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 그리고 8월에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낮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변화하는 그 변화 내용을 우리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추세를, 그런 경향을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수량이 변화하는 모습과 정도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변하는 양을 나타내는데 편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띠그래프인데요. 미세먼지 배출량입니다. 제조업 연소. 한마디로 뭐 물건을 만들 때,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 나오는 그런 연기,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세먼지가 가장 많다는 거겠죠. 자, 띠그래프는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지 말해보세요. 미세먼지 배출량을 차지하는 그 비율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의 정도를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 띠그래프에서는 제조업 연소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두 번째로는 비도로, 도로가 아닌 곳 이동 오염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로 이동 오염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산 공정에서 나타나고 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띠그래프를 보면서 각 항목끼리의 비율을 좀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배기가스가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는. 그쵸? 아니면은 멀리 갈 때는 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그 다음에 우리가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광합성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공기 정화 식물을 심으면은 공기 중에 있는 미세먼지라든지 공기 정화 식물,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이런 거를, 그런 걸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어떤 그래프가 좋을지 한번 보기에서 찾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5가지 그래프를 다 배웠어요, 이제까지. 자, 변화라고, 첫 번째가 내 키의 월별 변화라고 나왔는데, 변화를 가장 쉽게 나타낼 수 있는 그래프는 바로 꺾은선 그래프겠죠. 네. 자, 두 번째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라고 나왔는데, 그림 그래프도 좋고 아니면은 막대 그래프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으로는요, 원 그래프나 띠 그래프 하면 좋겠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어떤 비율에 각 항목이 어떤 비율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가 제일 많고 어디가 적은지 이런 걸 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 그래프 아니면 띠 그래프. 네, 이렇게 오늘은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보면서 이제까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운 그래프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프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그릴 수 있는 그런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요. 이어서 교과서 수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교과서 106쪽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볼까요? 1번, 지역별 3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와 초미세먼지 성분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여러 가지 그래프를 비교해 봅시다. 네. 왼쪽에 있는 초미세먼지 농도 지역별로 3월 달에 이제 얼마나 초미세먼지가 심한지 이렇게 나타낸 그림 그래프예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그림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성분을 나타내는 이거는 이제 원그래프죠. 원그래프는 띠그래프와 같이 비율 그래프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어떤 게 가장 많은 성분을 차지하는지 그 비율을 이렇게 한 번에 보기 쉽게 나타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초미세먼지의 성분으로 황산염과 질산염이 58.3%나 차지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류와 검댕이라는 이 성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얼만큼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빠르고 쉽게 빠르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비율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자, 각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네,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보니까 초미세먼지가 경기도가 가장 37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가 대부분 좀 높은 편이네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울산 지역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좀 적은 편이네요. 그렇죠? 제주도랑 울산 지역이. 그 다음에 여기 원 그래프에서는 가장 많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거 이렇게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그림 그래프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그림 그래프에는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걸 보니까 그림 그래프를 나타내는 큰 그림, 작은 그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학교 이런 거. 이렇게 뭔가 그림 그래프를 그려서 나타낼 때는 좀 재미있는 이런 그림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도 알기 쉽고 뭔가 좀 재미있게 공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그래프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좀 표현하기도 좀 재미있고 좀 알기 쉽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율 그래프인 원 그래프나 띠 그래프는 한눈에 봤을 때 비율적으로 어떤 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알기 쉽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107쪽 2번입니다. 네.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우리나라의 월별 평균 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미세먼지 배출량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그래프가 세 가지가 또 나왔어요. 왼쪽에 위에 있는 그래프는 막대 그래프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는 띠 그래프죠. 이렇게 어떤 그래프인지 말해봤고요. 그 다음에 각 그래프를 보고 알 수 있는 내용을 말해보세요. 자,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이건 막대 그래프인데요. 우리가 한국이 가장 미세먼지가 심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영국이 가장 미세먼지가 좀 적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꺾은 선 그래프 보니까 꺾은 선 그래프의 특징은 뭐예요? 변화하는 정도를 알기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에 가장 수치가 높아요. 그렇죠? 5월 달에 가장 수치가 높고 가장 낮은 때는 8월 달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변화하는 정도를 보니까 미세먼지 농도가 5월에 가장 높았다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름에는 우리나라에 미세먼지 농도가 좀 낮은 편이라는 거, 상대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변화하는 정도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겨울로 갈수록 다시 이렇게 높아지네요. 그리고 봄에는 점차적으로 높아졌다가 여름에 좀 낮아졌다가 다시 겨울에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띠 그래프 미세먼지 배출량 보니까 어디에서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는지 보니까 제조업 연소입니다. 한마디로 제조업은 뭐예요? 물건을 만드는 거죠. 그런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이제 연소 뭐예요? 연소라는 거는 물질이 산소와 화합할 때 많은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제조업 연소라고 했을 때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고 하면서 연기 같은 게 나오죠. 그런 걸 바로 제조업 연소라고 합니다. 그렇게 알기 쉽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도로 이동 오염원. 그리고 세 번째, 도로 이동 오염원. 여러분, 도로 이동 오염원은 뭐겠어요? 우리가 자동차 타고 트럭을 타고 이제 이동할 때 나오는 그런 배기가스를 말하는 거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알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3번으로 가서 자료를 그래프로 나타낼 때 어떤 그래프가 좋을지 한번 보기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키의 월별 변화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봤듯이 우리가 꺾은 선 그래프는요, 변화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내 키의 월별 변화를 우리가 나타내는
그래프로 가장 좋은 것은 바로 꺾은 선 그래프입니다. 꺾은 선 그래프. 그 다음에 두 번째,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라고 나왔어요. 자, 한마디로, 한 그림 그래프 같은 거, 지금 여기 권역별이 뭐예요? 이거죠. 지금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림 그래프, 이런 걸로 나타내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것도 세계 주요 도시별 미세먼지 농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권역별 미세먼지 농도랑 유사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막대 그래프도 여기다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우리 반 친구들이 좋아하는 과목으로는요, 이렇게 뭔가 원 그래프 같이 비율 그래프로 하면은 뭐 제일 좋아하는 거 뭐 체육, 2위는 뭐 과학, 3위는 수학, 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원 그래프 아니면 뭐 띠 그래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5가지 그래프에 대해서 공부해봤는데요. 그러면 수학 익힘을 풀면서 공부한 내용을 한번 문제풀이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학 익힘책 74쪽입니다. 1번. 딱 보니까 그림 그래프가 나왔어요. 그래서 재활용품별 배출량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이거 큰 재활용 봉투는요, 500kg, 그 다음에 작은 재활용 봉투는 100kg,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와, 종이류가 가장 많구나. 500, 100, 100, 한마디로 700이겠죠? 그리고 플라스틱은 500 더하기 100 하니까 600이에요. 그쵸? 병류는 작은 거 4개니까 400. 그리고 비닐류는 작은 거 3개니까 300. 자, 그러면 배출량이 2000이고요. 백분율은 우리가 다 더하면은 100이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었죠.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니까 지금 배출량을 다 더했을 때는 2000kg이에요. 근데 백분율은 100%잖아요. 한마디로 20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600에서 30으로 이렇게 20분의 1로 줄어들었고, 400에서 20으로 2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럼 700에서 20분의 1로 줄어드니까 35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됐고, 이거를 우리가 막대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이류는요 700kg이래요. 그럼 700은 어디예요? 이쪽 이렇게 되겠죠. 자, 700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는 600, 여기네요. 자, 그 다음에 병류는 400, 그 다음에 비닐류는 300. 네, 이렇게 각각의 항목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냈습니다. 막대 그래프의 장점은 뭘까요? 이렇게 한눈에 어떤 게 많고 어떤 게 적은지 또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겠죠? 근데 그림 그래프랑 막대 그래프랑 또 좀 각 주제에 따라서 어떤 걸 쓸지 달라지기도 해요. 만약에 막대 그래프의 종류가 너무 많으면은 한눈에 알아보고 비교하기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주제에 따라서 그림 그래프랑 막대 그래프랑 이렇게 적절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띠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이거 나온 걸 가지고 백분율을 이용해서 띠 그래프를 나타내면 되겠죠? 자, 먼저 종이류가 35%래요. 그러면 여기 35% 이렇게 종이류 이렇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은 30%래요. 그쵸? 그러면은 이만큼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종이류 35%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가 플라스틱류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병류가 20%가 되겠네요. 20%. 그러면은 여기까지. 그 다음에 나머지는 비닐류겠죠? 비닐류.
15%. T 그래프 이렇게 한 다음에 좀 색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종이류는 이렇게 그 영역을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딱 구분되게, 그쵸? 종이류는 이렇게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플라스틱류는 파란색. 여러분은 뭐 색연필이나 사인펜 있으면은 이렇게 한번 표시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병류는 초록색. 그래서 한눈에 딱 봤을 때 비교하고 좀 알기 쉽게 이렇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닐류는 분홍색. 뭐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알기 쉽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T그래프랑 또 이제 원그래프로 보니까 종이류는 35%, T그래프는 이렇게 가로로 된 T를 눈금을 100눈금을 해가지고 만든 걸 T그래프고요. 원그래프는 원의 중심으로 우리가 눈금을 100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를 원그래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0%, 그 다음에 20%, 10, 20 이렇게 해주면은 우리가 알기 쉽게 되겠죠? 그럼 종이류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색칠을 해주고요. 그 안에다가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그 내용을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는 파란색. 색깔은 여러분이 있는 색깔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분홍색. 자, 그러면은 종이류가 35%, 그 다음에 플라스틱류는 30%, 그 다음에 병류 20%, 그리고 비닐류 15%.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재활용품별 배출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재활용품별 배출량을 비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그래프 나타내면 좋을지 이렇게 한번 이유를 써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5번입니다. 재활용품별 배출량을 비교하려 합니다. 어느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까요? 그 이유를 써보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표를 기준으로 그림 그래프랑 막대 그래프, 그리고 비율 그래프인 T 그래프랑 원 그래프까지 이렇게 네 가지 그래프가 나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표를 볼게요. 여기 배출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 배출량 분의 각 항목별 재활용품별 배출량 그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는 게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때 그냥 단순하게 배출량 얼만큼 몇 킬로그램 배출됐는지 이런 거를 나타낼 때는 그림 그래프랑 막대 그래프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전체 재활용품량이 얼만큼이고 그거에 대한 비율을 나타낸 비율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래프를 나타내면은 우리가 전체 재활용품 배출량에 대한 재활용품별 배출량의 비율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에 원 그래프가 이제 비교하기에는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전체가 얼만큼 배출했는데 그 중에 종이류는 이만큼을 차지한다. 그리고 플라스틱류는 이만큼을 차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표를 기준으로 봤을 때 배출량과 백분율 두 가지가 나오죠. 만약에 우리가 배출량을 알고 그걸로 이제 그래프를 나타낸다면은 이렇게 그림 그래프랑 막대 그래프로 해도 되고, 그다음에 백분율로 이렇게 백분율을 반영해서 전체에 대한 그 부분의 배출량을 이렇게 비교하려면은 원 그래프나 T 그래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번 같은 문제는요, 답이 딱 하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어떤 거를 더 이게 비중을 둬서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이 달라질 수 있고,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 답을 보니까 이렇게 원 그래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예시를 그렇게 든 겁니다. 예시. 알겠죠? 답이 원 그래프 딱 하나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렇게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시로 나온 한번 답을 한번 읽어볼게요. 원 그래프인데요. 자, 그 이유는 전체 재활용품 배출량에 대한 재활용품별 배출량의 비율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꺾은 선 그래프까지 5개의 그래프를 비교해 봤어요. 이게 바로 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워야 하는 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도전 수학을 한번 공부해 볼 텐데요. 네. 좀 더 재미있고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나요.